앞에서 하니까 더 좋을 거예요. 학교 바로 앞이에요. 학교 바로 앞.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아마 1단원이라고 하는 챕터가 지금 내가 목차가 빠져 있을 텐데 아마 그죠? 목차가 빠져 있을 텐데 1단원이라고 하는 게 뭐 다항식, 방정식, 부정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다항식의 연산인데 그 연산 중에서도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하는 게 혹시 뭐가 있는지 기억납니까?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그 이거 다 깨져 있어. 가감승제라고 하는 더하고 빼고 뭐야? 누가 떨어졌네. 우리가 가감승제라고 하는 뭐가 나온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우리는 오늘 나누기는 안 해요. 오늘 곱하기까지만 할 겁니다. 곱하기까지만 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덧셈하고 뺄셈은 사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큰 어려움이 없어서 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할 건데 일단 덧셈과 뺄셈입니다. 어쨌든 이 두 친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오는 용어가 좀 중요한데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원래는 항이 먼저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개념을 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는 걸 뭐야? 동류항의 정의가 뭐죠? 그죠? 말해봐요. 같은 문자가 그렇지. 뭐가 같은 거냐면 정확하게 문자도 같고요. 차수도 차수도 같아요. 이걸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덧셈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그냥 동류항끼리 뭐 하시면 되겠고 더하시면 되겠고 뺄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 하시면 돼? 부호를 바꿔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류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에서 나오는 성질 중에서 우리가 A랑 B를 더한 거랑 B랑 A를 더한 건 우리가 자리를 바꿨다고 해서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더하기하고 또 누구는 곱셈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가능하다?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는 안 됩니까? 뺄셈은 혹시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뺄셈은 이미 우리가 숫자로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2 빼기 3하고 3 빼기 2는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결과가 같지 않아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안 된다? 우리는 교환 법칙의 덧셈이랑 아마 책에서도 써져 있을 겁니다. 덧셈이랑 곱셈에 대해서 물론 덧셈 먼저 쭉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이 쭉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덧셈은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질이죠 정확하게. 덧셈에 대해서 덧셈 한정이요. 덧셈 한정 뭐가 교환과 뭐가 가능하냐면 결합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결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 순서를 바꾼다는 거예요. 연산의 순서는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이라고 하는 친구랑 A 더하기 B 더하기 C이라고 하는 친구를 누구에 대한 순서를 바꾸는 거야? A와 B를 먼저 할래와 B와 C를 먼저 할래 라고 하는 이 결과는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저 소괄호의 의미가 유의미하지 않으니 뭐하자? 풀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라고 하는 게 결합이고요. 결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덧셈이랑 뺄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식을 적을 때 덧셈이랑 뺄셈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식을 정리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건 하나지. 오름차수는 뭐고 내림차수는 뭐냐? 차수를 말 그대로 올라가게 쓰는 거고요. 내려가게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그럼 내가 이걸 하려면 차수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럼 혹시 동류항처럼 차수의 정의가 뭘까요? 같은 수가 얼마나 빼주냐? 같은 수가 얼마나 빼주냐? 예를 들어 이거는 우리가 몇 차라고 말해요? 2차라고 말해요. 그럼 이건 뭐라고 말해요? 3차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더해졌을 때 우리는 이걸 몇 차씩이라고 말해요? 높은 차수인 3차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몇 차씩이에요? 어떤 문자예요? 그치. 그럼 정확하게 내가 그 말을 안 하면 이 문제는 몇 차씩이에요? 4차씩. 4차씩이지.
그럼 차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네. 문자가 곱해진 횟수네. 오케이? 정확하게. 차수의 정의는 뭐다? 문자가 곱해진 횟수라는 거네요. 그럼 내가 문자가 곱해진 횟수에 따라서 뭘 하면 되는 거야? 식을 차수를 올려서 써도 되는 거고요, 내려서 써도 되는 거지. 라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코멘트가 없다면은 곱해진 횟수가 최고차라는 거고, 특히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은 특정 문자에 대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항상 기준이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예제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책에서 A 단계에 몇 번이냐? 3번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선생님이 3번 풀 거예요. 선생님이 3번을 풀어볼 건데, 자,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은 2x의 제곱 플러스 3x의 y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y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어요. 근데 이 다항식을 누구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럼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할 때는 x의 최고차를 보는 거고요. 2x의 제곱이겠고. 그냥 쿨하게 지웁니다. 그럼 x에 관해서 1차가 걸려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자, 답지에서는 이렇게 안 써 있을 거예요. 소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괄호를 오늘부터 쓸 겁니다. 내림차순을 할 때 무조건 묶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 묶는 연습을 하는 게 맞냐? 미래에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x에 관한 몇 차식? x에 관한 2차식. 그러면 x 다시 2차 항의 개수는 얼마예요? 2. 1? x에 지금 x에 대해서. 그러면 2죠. 그죠? 그다음에 x 다시 1차 항의 개수는 얼마죠? 3y 플러스 2. 그다음 나머지 상수항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친구들을 개수라는 정의를 내려가지고 단어를 쓰는 거고요. 이거의 역순이 뭐죠? 이거의 역순이 x에 관한 오름차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민서가 4번 하나랑요 10번 하나를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문제만 풀어볼게요. 지금 풀어볼게요. 수학 잘하네. 아니야? 수학 잘하네. 아우, 준비 잘하면 잘 나오는데. 어디가 제일 힘들었어요? 혹시 사랑하면서? 어디 할 때 와 이거 진짜 어렵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까? 보통 인수분해에서 한번 쿵 하고 드시고요.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에서 한번 멘탈 나가죠. 2차 함수에서 나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흔들려서 그런 거니까. 도형의 방정식 괜찮았어요? 저 도형 방정식을 끝까지 하지 않았어? 수업을 좀 빠져가지고 정확히 모르는 기억이 안 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잘했어요. 크게 어렵지 않고 반대로 막 쉽다고 쉽죠. 쉬운 편이지. 그래도 공부 딱 하면 그냥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곱셈으로 넘어갈 거고, 곱셈은 사실 메인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지금 그 밑에 보이는 이 10개, 그 다음에 한 장 뭐 넘어가 보면 나오는 그 변형이라고 하는 친구들 여러 개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메인이 되는 거죠. 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메인이 되면 이제 문제를 풀어낼 때 자연스레 그 공식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고
그게 떠서 숫자를 넣고 뭐 하고 뭐 그죠. 이런 과정들이 반복 숙달을 시키는 게 사실 우리 3월의 거의 메인이죠. 아마 2차 방정식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크게 막 어려운 문제들이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보죠. 두 번째, 당식 곱셈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제 차수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그 위에 보이는 성질 중에 분배 법칙은 우리가 그 중학교 때 한번 언급을 하죠. 성질 중에서 성질 중에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번, 2번은 아까 성립한다라고 했었으니까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인데 하나씩 하나씩 그냥 이렇게 곱한다라는 뜻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2 곱하기 3의 뜻이 뭐야? 2를 3번 2가 3번이네. 2가 3번 더해지면 더해지는 거죠. 다시 2를 3번 더하거나 3을 2번 더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맞죠? 정확하게 2를 3번 곱하는 건 2 곱하기 3이 아니라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뭘 쓴다? 표현을 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면 지수법칙이라고 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 책에 지수법칙이 안 적혀 있어요. 또 지수법칙을 하나 좀 적을 거고요. 곱셈을 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무슨 법칙? 지수법칙. 지수법칙 첫 번째, 우리는 그러면 A의 m제곱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네. 그럼 A의 m제곱은 무슨 뜻이야? A를 몇 번 곱했다? n번 곱했다. 그래서 n번이다. 그게 n번이 되겠다. 두 번째, 그럼 A의 m제곱은 A를 몇 번 곱하는 것이고 n번 곱한 것이고 A의 n제곱은 몇 번 곱한 것이고 n번 곱했으니까 도합이 몇 번 곱했죠? n 플러스 n번 곱한 거지 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3번. 그럼 우리가 원래 이거 혹시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새로 배워요. 새로 배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안 배우고 세 가지로 배웁니다. n-n은 괄호 열고 원래 이렇게 적혀있어요. n보다 클 때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 없고요. 대신에 추가적인 배경 지식을 하나 가져옵니다. 0제곱이면 1이고요.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당연히 물어보겠지. 역수가 뭡니까? 역수. 역수 구하세요 하면 다 구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역수가 뭐예요? 라고 내가 묻는 거야. 그래서 역수가 뭡니까? 역수는 뒤집은 거요는 아니죠. 설마 뒤집은 거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지만 그래 수학책에 뒤집은 거라고 쓰진 않는단 말이야 라고 해서 이 역수는 이걸 대답한 친구는 진짜 수학을 진짜 이건 거의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 곱해서 잘 봐. 1이 되는 수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누구랑 나 자신하고 그 역수를 곱하면 무조건 1인 거야. 그런 거 같아, 그쵸? A와 A분의 1을 곱하면 당연히 뭐예요? 1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2학년에 있기 전에 선생님이 2학년 1년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전에 원래 수학전문학원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전문학원에서 이제 고등수학 팀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커리를 짜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서 이제 정시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에 대한 어쨌든 이해는 일반적인 수학 강사님들보다는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가 깨졌는지 바로바로 짚어내가지고 아마 막 시킬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중학교 게 살짝 깨져 있으면 사실 아무래도 고등학교 거 하다가 약간 몇 번 부딪혀요. 자, 4번. 자, 얼추 기본적인 건 언급을 했는데 자, 이번엔 A의 m제곱을 몇 번? n번. 뭐죠? 결과는 아니죠. 네. 둘이서 그냥 뭐 한대? 곱하면 돼요. 그럼 왜 곱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안 시키거든. 자, 한번 해볼게. 이리 와봐.
a의 m제곱을 n번 곱하는 거잖아. 맞죠? 이게 n번이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지수,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쟤네를 싸그리 다 지수에서 뭐 할 수 있어? 더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m을 몇 번 더하는 거야? n번 더한 거지. 내가 그래서 아까 2 곱하기 3 물어봤지. 그래서 2를 몇 번 더한 거였어? 3번 더한 거였잖아. 그럼 얘는 m을 n번 더하면 그래서 이거 어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우리가 보통 그 2 곱하기 3을 언제 배우냐면 보통 우리 어머님들한테서 배웁니다. 자, 어렸을 때 아마 민서도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민서야 일로 와봐. 엄마가 풀러 갔어. 갑자기 뭐 합니까? 벽에 뭐가 붙어 있어? 구구단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곱셈의 원리에 대해서는 사실 잘 배우진 않고요. 그냥 습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원리적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떤 순간에 이제 부딪히냐면, 그러니까 문자로 나온 연산들을 할 때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면 반대로 이제 의미 부여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잡아주시면 아마 고2 때, 사실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의 다 고2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고1 때 본인 선행해봐서 알잖아. 이런 거 막 그렇게 상상이 잘 안 가십니다. 그냥 자 외워, 그냥 쳐봐 해도 돼. 근데 그럼 머리가 안 커져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질 않아. 그러니까 늘긴 늘거든. 근데 어려운 문제까지 다 털립니다. 그냥.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A, B를 쫙 한번 곱한 거지. 그럼 A만 쏙쏙쏙쏙 빼면 A가 몇 개? m개겠죠? 라고 하니까 얘를 그냥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건 필기할게요. 지수법칙은 거기 안 적혀있어. 어디에다 필기하냐면 곱셈 옆에 거나 아니면 여기 위쪽에 약간 공간 하나 있죠? 그 공간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지수법칙. 다 이해되죠? 빨간색은 처음 볼 수도 있어요. 처음 볼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참고로 약속을 한 겁니다. 데피니션이에요. 정의예요, 정의.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속도 괜찮고요. 아니 수학이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아마 본인 선행할 때랑 느낌이 좀 다르긴 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사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래서 미친듯이 복습해요. 진짜 날라다닐 겁니다. 진짜. 도망갈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숙제 잘해와요. 아니요. 숙제만 잘 관리하면 돼요. 자, 그럼 지수법칙 지우고 이제 진짜 메인 이벤트 누구? 곱셈 공식 할 겁니다. 쌤, 저 다 외웠는데 외우기만 했잖아요. 원리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 라면서 도대체 뭘 설명하려고 이러냐? 자, 여러 가지 설명할 겁니다. 거기 있는 공식 중에서 9번, 10번 빼고는 아마 다 할 거야. 9번하고 10번 빼고. 9번하고 10번은 답이 없어요. 사실. 진짜 배우는 겁니다. 9번하고 10번은. 쌤, 그러면 뭐 거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하는데 타이틀 몇 번이야? 3번. 곱셈 공식이네. 자,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볼 거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첫 번째인데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라고 하죠. 완전 제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2 때 배워요. 중2 때 배워가지고 잘 외워왔어. 잘 썼고, 그쵸? 여기까지 돼 있어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옆에다가 영어학원 다닌다고 하니까 문장의 오형식에서 let 배워봤죠?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수학에서의 이 let은 치환을 한다는 명령을 치환을 하라는 뜻인데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한번 넣을 겁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어떻게 바뀌죠? b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럼 b가 몇 개 있는 애는 홀수개 있는 애는 부호가 바뀔 것이고요. b가 짝수개면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봤자 양수니까 자연스럽게 곱해내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모두 외울 수 있다. 마이너스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외울 수가 있다. 괜찮아? 좋아요. 그 다음 6번인가? 5번인가? 6번인가? 아마 그럴 거야. 6번이네. 그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쌤, 제가 이거 좀 하지. 요거에다가 이거 곱하는 거잖아요. 계속 곱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면은 오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외웠었던 그 식이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 A의 세제곱, A의 제곱 B. 혹시 규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 보여요? 규칙을 발견하려고 안 했었을 거예요. 외우기만 했었을 거야. 규칙을 발견해보자. A 플러스 B는 몇 차? 1차씩. 1차씩을 3번 곱했으니까 몇 차? 3차씩. 너 3차. 너 3차. 너 또 넣어도 3차네. 그럼 내가 3차라고 하는 개념을 잡았어. 그러니까 잘 보니까 A가 몇 개야? A만 3개. 다시 맨 앞에 거만 3개. 그 다음 2개 잡고 줄은 만큼 B가 들어오는 거네 라고 하는 규칙 잡혀요. 위에도 잡혀요. 그렇죠. 그럼 4제곱도 잘 모르겠지만 쓰면 써요 못 써요? 이걸 왜 못 쓰나? 그치? 그냥 쓰면 되지. A의 몇 제곱? 4제곱. 그 다음 3제곱 다음에 B가 1개 들어오면 되겠네.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제곱 들어오고 제곱 들어오고. 다음은 B가 3개고요. 그 다음 B가 몇 개고요? 4개가 들어오겠네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거 다음에 또 배우는 게 혹시 파스칼이라고 하는 아저씨 들어본 적 있나?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 2학기 때 어차피 배워요. 하에서.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은 1, 2, 1 혹시 규칙 알고 있어요? 이름만 들어봤어요. 근데 규칙이 너무 쉬워요. 뭐냐? 둘이서 더하면 됩니다. 혹시 보여요? 그럼 이 양 끝에는 다 얼마며? 1이며 그냥 더해주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1, 2, 1은 완전 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럼 저기 그 다음 줄에 나오는 1, 3, 3, 1 뭐예요? 이 완전 세제곱식의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 밑에 보이는 1, 4, 6, 4, 1은 뭐예요? 완전 4제곱식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스칼 삼각형도 하나 필기해둘 거고요. 규칙은 무엇이 된다? 이렇게 역삼각형들끼리 위에 있는 줄을 더하면 아랫줄이 나온다 정도까지가 나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안 끝났어요.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하지 않고 이의 의미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이 3의 의미도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가자. 혹시 이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뭐냐면 옆에 붙어있는 이름이 뭐야? A, B지. 그럼 A와 B와 B가 A가 줄을 서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의 그 2가 이 2야. 한번 더. 이게 무슨 옆에 항 이름 뭐야? A 제곱 B지. 그럼 이게 순서대로 쓰면 뭐가 나오죠? A, A, B지. 그럼 A, B, A도 가능하겠지. B가 앞으로 하나씩 오는 거예요. B, A, A지. 몇 가지? 그래서 3이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물론 1, 3, 3, 1만 잘 외우면 되고 1, 4, 6, 4, 1만 잘 외우면 되는데 뭐 옆에 있는 저 파스칼의 삼각형 쓰는 건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지 라고만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뭘 적을 거냐? 파스칼의 삼각형 하나만 오른쪽에다가 그냥 적어 놓을 거고요. 이 2의 의미와 3의 의미도 잡아줄 겁니다. 요거도 2개 필기 좀 해놓을게요. 뭐다? 이거는 경우의 수다라고 적는 겁니다. 경우의 수다라고 하는 것만 잘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슨은 앞으로 엄청 많이 볼 거라서 필기하시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완전 내 제곱은 거기 안 적혀있죠? 그래요. 파스칼 삼각형까지 잡아주고. 이런 의미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 아마 진짜 단단해질 겁니다. 장난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얹을 게 뭐냐? 5번 공식을 그러면 선생님이 별다른 코멘트를 달지 않아도 왜 그런지가 나와.
근데 잘 봐봐. 여기는 그럼 쌤 그럼 여기 붙어있는 1이라는 개수는 A밖에 없잖아. 줄에서. 그래서 1 거야. 그럼 가보자. 여기 5번 공식 뭐 적혀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C에 그렇지. 완전 제곱이지. 그럼 우리 이거 몇 차식이야? 내분은 1차지. 제곱을 해봤자 뭐야? 2차지. 바로 가자. 당연히 얘는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A 2개, B 2개, C 2개, A, B 또 B, C 또 C, A지. 얘네 앞뒤 자리 바뀌어봤자 경우의 수 몇 개겠어? 2개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요? 네. 아 좋아. 자 그러면 몇 번으로 갈 거냐? 6번 다음에 7번 바로 갈까요? 자 7번 한번 가볼게. 이거 지워도 되나요? 괜찮아. 다 들어가 머릿속에. 나쁘잖아.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시작하자. 7번 혹시 가운데 있는 친구의 공통 인수 보입니까? A, B, 3A, B요. 3a, b. 그럼 얘는 내가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에 3ab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나오는 거 어때요? 라고 하는 거 여기로 넘길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나오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아니 여기에 세제곱에서 3ab의 a 플러스 b 나오죠. 그럼 이 친구가 또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묶어볼게요. a 플러스 b로 묶으면 앞쪽에 있는 인수는 뭐가 남죠? 완전 제곱. 전개하면 이거 어때? 그렇지? 그 다음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3ab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셔 야죠. 여기까지 원래 이렇게 주셔. 그죠? 그럼 여기 연산하면 뭐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서 유도급. 그래서 7번 공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변형가면 엄청 필요한 거 알죠? 뭐 이거 공부해봤으면 이 완전 세제곱식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전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정확하게. 그렇죠? 전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꼴을 습득을 해가지고 쓰는 거고요.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빨간색 B 대신에 뭐 넣을 수 있어? B 대신에 마이너스 넣을 수 있지. 여기부터 마이너스 넣겠습니다. 그럼 누가 바뀌어? B가 홀수에 있는 데서만 바뀌는 거야. B 있어 없어? 없어. 여기 한 개 있네. 바꿔요. 몇 개 있어? 짝수개네. 여기 홀수개네. 한 번 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지. 여기서 누가 바뀌어? 뒤에가 여기.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공부를 조금 할 수 있어. 오케이. 쉬었다 갑시다. 다 괜찮아? 좋아. 알고 있는 내용을 약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느낌일 겁니다. 오케이, 좋아. 또 해볼게. 자, 그럼 이제 몇 번으로 가냐? 8번 공식이고 8번 공식 가만히 잘 봐서 걔네는 이제 완전 제곱의 느낌은 아니죠. 8번은 완전 제곱은 아닌데 확실히 근데 선생님이 설명한 무언가랑은 부딪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차수에 대한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곡선공식 8번을 보면 x 플러스 a가 되겠고 x 플러스 b가 되겠고 x 플러스 예를 들어 c가 되면 우린 이게 몇 차식이라는 건 알아. 3차식이라는 건 알아.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고 써? 세제곱. 잘 봐. 내가 뭘 먼저 쓰는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이미 3차가 완성됐으니까 여기 몇 차? 2차죠. 그럼 여기가 몇 차겠어? 1차. 여기가 1차지 라고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온 거야. 여기 몇 차? 1차니까 여기 몇 차? 2차겠지 라고 해서 A, B 두 개씩 붙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혼자 3차를 담당해야 되니까 A, B,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내가 잘 봐. 8번 잘 봐도 이 문제가 어떻게까지 변형이 되는지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하나 더. 선생님이 A의 보호도 바꾸고 B의 보호도 바꿨어. C는 안 바꿨어. 그럼 누구는 변해요? A와 B의 보호만 변하죠. 그럼 누구 변해? 너 변하겠고 또 너도 변하겠지. 그 다음 여기서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얘 변하고 얘 변하고 여기 안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바뀌는 것들은 꼭 반드시 뭘 잡아내야 된다? 이거 다 플러스가 되겠죠. 얘가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를 묶어냈었죠 원래 이렇게 써본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0번은 그냥 외워야 돼. 답이 없어요, 10번은. 10번은 답이 없어요. 물론 인수분해 가면 내가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긴 할 텐데, 그때 전까지는 뭐 사실 우리가 그걸 거꾸로 유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9번을 보시면 본인이 합차를 얼마나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합차를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고등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합차를 엄청 즐겨 쓰는데, 자, 잘 봐. 여기서도 합차 보여요, 혹시? 저 AB하고 B제곱 그죠, 그죠. A제곱하고 B제곱을 같은 덩어리라고 보고 이걸로 합과 차라고 본다면 우리 합차 공식은 어떻게 됐었죠? 공통인 그 친구의 제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린 친구의 제곱을 뺀다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의 완전 제곱식을 걸고요. 이 친구도 지수법칙 걸어주면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공식을 외우는 건 문제가 아니고, 잘 봐.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우리는 이걸 인수분해라고 하거든요. 그 인수분해를 할 때가 좀 빡세요. 오케이. 10번은 그냥 통합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하나만 풀어볼 거예요. 16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9페이지에 16번. 바로 풀게요. 괜찮아요? 개수만 잘 의식해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변형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누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좀 완벽하게 숙지가 되면 이제 변형도 따라오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시험을 볼 거냐면 다음 주 우리가 월요일에 또 수업이잖아요. 월요일에는 아마 학교가 6교시여서 6교시일걸? 네. 또 언제 6교시? 수요일도 6교시 혹시? 화요일인가 언제 또? 월요일에 월화수만 6교시 월화수만 6교시. 뭐야? 너희 왜 6교시 3개 됐냐 갑자기? 원래 2개였는데. 원래 2개도 아니야. 하나여야 돼. 원래 하나여야 되거든. 하나여야 되는데 창동이 좀 독특해요. 본인 지원하기 전에 들었겠지만 원래 좀 꿀입니다, 학교가. 중학교보다 빨리 끝나는 학교였죠 원래. 지금은 아니지만 맨날 막 저 뭐야 창동 6교시하고 단축해가지고 맨날 2시 반에 끝났어. 2시 반. 고등학생 말이야. 자, 그럼 곱셈 공식 이제 변형으로 넘어가죠. 근데 변형은 사실 당장 다음 주 시험을 언제 보냐면 일주일 후에 봅니다. 일주일 후에 볼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어떠한 종이를 하나 줄 거야. 종이를 주면 선생님이 뭘 쓰라고 막 적혀있어. 선생님 손글씨로 막 적혀있어. 그럼 그 옆을 쫙 채우시면 돼요. 쫙 채우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셀에 나와 있는 그냥 그 내용을 보는 거니까 뭐 크게 적어지는 않을 거고.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할 건데요. 이 변형이라고 하는 건 추가적인 더 필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디를 볼 거냐면 1번과 2번과 3번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4번에 증명 과정을 하나 보여줄 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갑자기 하늘에서 똑 떨어진 건 아니고, 혹시 10번 공식 외웠어요? 그거 긴 거? 혹시 외웠어?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세제곱들에서 혹시 개수가 3abc 라고 하는 친구 중에 여기 보이는 요인수 있죠? 요인수가 가끔 이렇게 탈바꿈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이왕 하는 거 그냥 다 해줄까? 어차피 영상으로 뜨고 있으니까 우리 잠깐 앞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그 몇 페이지야? 8페이지나? 8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 여기서 나오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수도 있죠.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다 날아가지 좌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이 되냐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당연한 거지.
이 공식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얘가 0이 아니고 또 누가 0일 수도 있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증명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친구에 대한 결론을 다 적어 놓을 건데, 자, 그 과정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등호 썼어요. 그럼 등호를 썼는데 여기다 몇 배 합니까? 우리는 2배를 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2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2분의 1배까지 다시 합니다. 똑같은 수 다시 1을 어떻게 쪼개봐요? 2와 2분의 1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에 자 중괄호로 변하고요. 자, 요거의 뜻이 뭐죠? a제곱이 몇 개? 2개. 그럼 여기도 각각 다 2개. 그러니까 우린 a의 제곱과 뭐 2ab 하나와 b제곱 하나를 띄워오고요. 다음 b제곱과 2bc와 플러스 c제곱을 하나 띄워오고요. 다음 c제곱과 마이너스 2ca와 플러스 a의 제곱을 이렇게 붙여내면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다 완전 제곱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 하면 혹 0이면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0이면 너도 각각 다 0이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우린 A랑 B랑 C랑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번 옆에다가 저걸 쓸 겁니다. 10번 옆에다가 저걸 쓸게요. 저 언제 쓰냐? 써! 인수분해라는 챕터를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삼각형 분석하거나 할 때 쓸 겁니다. 부호가 바뀌는 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거 다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결론만 잘 잡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보는 그 클리닉 시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타임에 우리가 막 수업을 하고요. 그 뒷타임에 한 1시간 정도 뭔가 막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런 게 막 이런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알 겁니다. 하면 실력이 쭉쭉 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나머지 좀 적을게요. 이 과정은 하나 적을까? 이거는 어디에다 정하냐면 이건 10페이지에 4번에서 화살표 하나 빼가지고 이 과정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5번까지밖에 안 적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6번, 7번, 8번까지 필기를 할 겁니다. 6번, 7번, 8번 필기 먼저 할게요. 여기 먼저 볼게. A의 4제곱과 B의 4제곱이에요. 누구를 제곱하면 4제곱이 되죠? 누구를 제곱하면 4제곱이 되죠? 제곱을 제곱하면, 맞죠? 그래서 우리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에서 뭐가 사라지면 마이너스 2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되는 사라지겠다 라고 하는 거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 7번 여기 4차 나왔으니까 이번에 몇 차? 5차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 제곱과 다시 2차와 몇 차를 곱하면 3차를 곱하면 나오겠고, 자 하나 둘을 곱한 건 얘고 나머지 떨거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자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8번 공식까지 혹 알고 있다면 야 진짜 선행 엄청 열심히 한 거야. 8번까지 알고 있으면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ABC의 제곱 곱한 거에 A, B, C, C에 곱한 거죠. 그쵸. 우리 어디 있죠? 원래 이 친구? 이 친구가 책에서 몇 번이더라? 3번에 있어. 3번. 네. 그치? 3번. 네. A제곱, B제곱, C제곱. 그 3번 공식에다가 무슨 작업을 한 거죠? 3번 공식에 얘가 사실 정확하게 8번이 아니라 3번의 변형인 거잖아. 그럼 무슨 자리가 들어간 거야? let A 자리에 AB, B 자리에는 BC, C 자리에는 CA가 대입이 된 거죠. 정확하게.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식을 천천히 대입을 해서 풀어냅니다. AB, BC, CA의 완전 제곱의 마이너스 2 ABC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까지 합니다. 6, 7, 8까지 필기하겠습니다. 과정 필기, 6, 7, 8 필기.
하면 오늘의 진도는 끝. 그럼 이제 진짜 문제 풀어갈 거야. 여기까지가 설명인 것 같아. 아, 어제 생각해보니까 어제 수업에서 저 과정을 하나 안 보여줬네. 4번을. 어차피 영상 남기는 거니까 이걸 여기서 3시간에 다 하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이제 클릭. 그 다음에 과제 해오면 과제 질문은 그 2시간 내로 받아요. 항상. 다 받아질걸? 자, 그러면은 일단 A단계의 과제 좀 먼저 체크 좀 해볼게요. A단계 아까 9페이지는 다 과제 맞아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32번까지 체크. 한 장 넘기시면 32번까지 체크. 그 다음에 B단계 넘어가서는 이따 알려줄게. 이제 필기할 다 했으면 필기 마저 해주시고 나눗셈은 월요일 수업으로 넘어가죠. 보통 한 번 과제 나가면 얼마나 나갔어? 과제 이전 학원에서? 대략 몇 문제? 문제랍니다. 그냥 그날 배운 거 그냥 배운 것만큼. 그냥 알아서 풀어. 알아서 몰라. 거기는 1대1이에요 그럼? 1대1은 아닌가? 1대1이라기보다는 진도를 나가고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러니까 수업을 찔끔 나가면은 수업에 들어가면은 진도를 조금 나가고 거의 다 자습으로 푸는 거예요. 제 첨삭이네 완전. 개별 지도네 진짜. 지금까지 다닌 학원이 다 그랬어가지고. 오. 요 정도. 아마 요 정도 템포로 나가긴 할 건데 아마 그런 게 좀 있어. 이제 우리가 A 단계 문제들은 뭐 조금 전에 봐서 알겠지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많이 어렵지 않아서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주가 되냐? 자 바로 한번 시켜볼게요. 아 유형 2번에다가 필기를 하나 할게있어요. 필기 다 됐어요? 지워도 되나?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 그 클리닉은 그 진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질문을 받고 뭐 그런 시간이라기보다 선생님이 너희 공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니를 점검하는 뭔가 이런 서술형 평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냥 글로 씁니다. 글로 쓰면 그 보조쌤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월급에는 보조쌤은 선생님이 투입을 안 할 거고 화목에는 보조쌤이 투입되고 있고 뭐 월급도 필요하면 나올 건데 뭐 그건 그때 가서. 자 그럼 유형 2번에다가 필기를 하나 이렇게 있어요. 유형 2번에다가 2번에다가 필기를 하게 있는데 자 모든 개수의 합 이라고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작업은 x는 1을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인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인수라고 하는 친구를 반드시 뭐로 1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통 여기까지 뭐까지 포함하냐면 상수항까지 포함합니다. 여기까지. 요거 유형 2번에다가 필기할게요. 유형 2번에 그 문제가 없어. 그 문제가 없어. 그 문제가 없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낸 겁니다. 자,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바로 보게 될 거고, 자, 우리가 풀 문제 51번입니다. 풀어볼게요. 한 2분 정도 할게요. 51번 풀어볼게요. 한번 아니에요? 51번. 3번 맞습니다. 또 못 풀어요? 그 다음에는 몇 번이냐면 57번 풀 겁니다.
어씨 51번 풀었어? 잘하네. 마이너스 10인가요? 답이 네.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선생님도 한번 보여줄게. 네. 자, 57. 자, 한번 가볼게. 자, 51번 문제는 몇 개의 인수가 곱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10개의 인수가 곱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럼 10개의 인수가 곱해져 있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이런 걸 알았죠. x의 몇 차? 10차. 그다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x의 9차.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분명히 이건 수업 때 어떻게 잡았죠? 여기가 몇 차씩이어야 돼? 1차여야 되니까 이 뒤에 붙어 있었던 이 친구들이 다 이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부터 10까지에 대한 합은 뭐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1부터 10까지에 대한 합은 어떻게 구하죠? 정확하게? 있는 거맨 앞이랑 맨 뒤에 뽑아서 응. 더한 게 더한 게 11. 몇 세트?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11이 원래는 10세트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55가 된다. 라고 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 썼던 그 차수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접목시킨 반대로 이거지. 내가 그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라고 하는 그걸 3차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 자 그럼 57번은 식변형이 첫 번째 한번 들어오자. 어떤 식변형이 한번 들어오죠? 문제에서는 분명 a 더하기 b를 줬고 b 더하기 c를 줬고 c 더하기 a를 줬는데 사전에 이제 배경주식 아니 조건으로 뭘 줬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2라고 하는 거 하나, a, b가 c가, 그 다음에 ca가 막 7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a, b, c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하나라고 하는 걸로 저 친구를 식을 변형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 a 더하기 b 대신에 a 더하기 b 대신에 뭘 넣고 2 마이너스 c를 넣고 그럼 2 마이너스 a가 되겠고 2 마이너스 b가 되면 다시 물어볼게. 위에 있는 문제랑 아래 있는 문제랑 같은 문제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아? 2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가 되겠지.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a, b, b, c, ca가 될 거고 마이너스 a, b, c가 되는 게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또 x 더하기 a 그 문제인 거지. 그래서 막상 계산을 해보면 여기 얼마? 여기가 2가 되니까 2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 빼는 거니까 이 둘은 사라지네. 소거가 된다라고 하고요. 답은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2인가? 이렇게 된다.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같은 결의 문제고요. 자 그럼 이번에 순서 또 잡아줄게. 몇 번 풀 거냐면 먼저 54번을 먼저 풀고요. 답이 나오면 61번 풀 거예요. 이거 순서대로 풀 거야. 오케이. 풀어볼게요. 수학 잘하는구만. 응? 그럼 제대로 한 번 한 거예요, 상을? 네. 한 번밖에 안 한 거네. 네. 오, 또 그러네. 수학 좋아요 하네. 살짝 죽구나.
풀었어요. 자, 순서대로 한번 해설해 볼게요. 자, 내가 왜 그 두 개를 엮어서 풀라고 하는지 느껴져요, 혹시? 네. 같은 문제처럼 보여요. 뭔가? 쌤,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그 문제들 둘의 결이. 무슨 소리냐? 자, 54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건 유형서라고 하잖아, 이런 걸. 그러니까 보통 이 유형이 묶여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풀어내시는 거고. 자, 그럼 우리는 x-루트 2라고 하는 친구랑 x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친구를 세제곱으로 묶어내는 걸 뭐라고 하냐? 지수법칙이라고 하지. 이걸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지수법칙 이렇게 쓰잖아. 묶여 있는 걸 각각 주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것도 묶어내고 나눠주는 연습을 둘 다 하시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정확하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되겠네.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세제곱씩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가 되죠? x의 몇 제곱? 6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써줄게요.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써주고 플러스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뭐?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쓰면 우리가 외웠었던 그 공식.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여기 있네요. 답은 12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쁘지 않겠고 뭐또 이렇게 보시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친구들 있잖아. 쌤 이거 막상 뜯어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x의 제곱 뽑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2 뽑고 마이너스 2 뽑으면 뭐 4x의 제곱이 몇 세트? 3세트 이렇게 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파란색이든 하얀색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54번 문제 완료가 되고 그 다음 문제 61번인데 61번에서 선생님이 내고 싶었었던 건 뭔 것 같아요? 혹시 본인 생각에? 그렇지.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 고등수학에서의 합차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위해서라도 내가 합차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합차라고 하는 그 친구에 대한 표현이 뭐 사실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와 있어.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건데. 자, 그럼 57번 문제도 진행을 해보자면, 자, 57번 어디 보자.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랑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제곱에서 제곱을 뺐는데 안쪽에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또 똑같이 생기기는 했지만 뭐가 다른? 부호가 그냥 다른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큰 거에 하는 거죠. 제곱에서 제곱을 빼는 거니까 둘이서 한번 더 하자라고 해서 2에 3 플러스 몇 k? 2k의 완전 세제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놈 둘을 더한 거죠. 그럼 이놈 둘을 빼면 부호가 달랐었던 친구가 2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역시 저기서 나왔었던 그 문제가 한 번 더 묶여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역시 이 친구도 곱이 되니까 9 마이너스 몇 k 제곱? 4k의 제곱. k라고 하는 친구가 루트이니까 자연스럽게 얼마? 4가 된다는 거. 완벽하게 사실 저 문제랑 이 문제는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마 한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끝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케이, 저 문제 갑시다. 66번 문제가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일 것 같아요. 66번 문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과제 체크하면서 한번씩 보겠습니다.
혹시 감이 안 잡힌다면 힌트를 맨 처음에 주자면, 자, 우리가 보통 그런 변형 문제를 풀어야 할 때는 합과 곱이 필요하죠. 근데 합과 곱을 안 줬잖아. 그 옆에 있는 유형들 보시면 보통 막 차조, 제곱조 막 이러면서 주잖아. 그럼 반대로 이 문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따로따로 줬을 때 우리가 그걸 강제로 더해보고 곱하는 이유는 너무 느껴지죠. 왜? 합차가 보여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으로 xy를 추론하는 것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막상 본 다음에 아 내가 이 구조로 끌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으시는 거예요. 변형 문제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좋아요. 다음 시간에 나눗셈 한번 잘 적어주면 되겠다. 네. 풀었어? 안 풀어볼게 선생님도. 자, 이 문제에서는 그 뭐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 그 사실 학원에서는 설명을 좀 뭐랄까 반밖에 안 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몇 개가 나올 거야. 근데 내가 아마 이쁘게 세심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이해가 안 되면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출발합니다.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 14이 됐고 x의 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은 합체가 돼서 1이 됐어. 그래서 이 친구를 지수법칙으로 묶어보니까 xy의 완전 제곱이 1이거든 정확하게. 그러면 이 친구 원래 결론이 뭐죠? xy는 원래 뭐예요? 정확하게 원래는 풀마일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의 조건에 x랑 y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이라고 바꿔주시는 거야 정확하게.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딱 통분을 해보면 x분의 y의 제곱이 되겠고 y분의 x의 제곱이 돼서 통분을 해보니까 xy분의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 된다. 사실 뭐 분모가 1이니까 사실 우리는 뭐만 적으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저 친구를 완벽하게 외웠다면 사실 이게 변형 공식 중에 하나죠. 유명한 뭐 아까 나왔었고 그럼 아까 나왔었던 내가 곱셈 공식을 외웠다면 이거거나 근데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추천합니다. 추천하진 않아요. 당연히 누구를 당연히 추천해? x 더하기 y의 몇 제곱?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있었죠 아까. 선생님이 이 공식으로 유도하기 딱 전. 그러니까 둘 다 보여준 거죠 오늘. 자, 후자를 보통 강조를 하는데 저 친구에서 내가 모르는 게 뭐예요? x 더하기 y잖아요. 그럼 잘 보자. 나는 지금 x 더하기 y라고 하는 친구를 구해야 될 땐 이렇게 항상 는 k라고 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문제 자 하나 더 필기할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이런 거야. 내가 문제에서 받은 조건이 다 몇 차예요? 2차죠. 2차식이잖아 정확하게.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몇 차예요? 1차식이지. 자, 여기서 잘 잡아줘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내가 궁금한 게 문제에서 주어진 것보다 차수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조건 어려운 문제. 근데 봐봐. 그럼 반대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쉬울 거야. 내가 문제에서 받는 게 1차식이고 구하고자 하는 게 2차식이면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사고가 아주 단순한데 근데 내가 차수가 높은 정보 가지고 낮은 정보를 잡으러 갈 때 는 K라고 놓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내적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있어 보이게. 이 내적 해결 능력은 문제에서 주지 않습니다. 힌트를. 내가 스스로 찾아서 거기서 구해내는 거야. 그래서 내적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게 탁월해져야 학교 시험에 100점에 아주 근접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럼 내가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게 k라고 놓으면 당연히 제곱도 있고 xy도 있으니까 당연히 k의 제곱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x의 제곱 플러스 2x의 y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14 들어가면 얼마? 16이 돼서 k는 일단 뭐라고? 풀마 4. 하지만 모두 다 양수라고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다음은 4의 세제곱인 이렇게 처리가 돼서 64에서 12를 뺀 52. 괜찮나? 오케이. 이렇게 과정 잘 잡아주시고 요거 잘 필기하셔야 돼요. 필기를 하실 때 포인트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는 K가 포인트인 겁니다. 필기하시고 요런 게 꽤 많이 수업 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만 이번에 본인이 잘 익혀만 가죠. 3월달 하면 다 벌었습니다. 그치? 이거 자체는 어차피 수능을 볼 때까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고가 내가 문제에서 주어진 것보다 난 저걸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바로 는 K를 갖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배경 지식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의 수업은 종료가 되고요. 자, 그래서 과제는 한 장 넘겨보시면 90 몇 번인가? 70 몇 번인가? 79번까지가 과제입니다. 79번까지가 과제예요. 질문은 다음 시간에 아마 오자마자 바로 받을 겁니다. 아마 와서 반배치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니까 혼자니까 아마 질문도 그렇게 꽤 많지는 않을 거야. 책은 사셔. 알겠지? 센수와 상이에요. 일반 센서. 일반 센수. 센비 막 이런 거 말고 개념 센 이런 거 말고 라이트 센 말고요. 노란색 센 사시면 됩니다. 쌤 집에 있는데. 안 돼요. 그거 가지고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잠깐만 이거 카메라 끊을게요. 이거 어차피 본인 얘기를 할 거니까. 그 라이트 쌤 혹시 풀려 있어요? 조금 불려. 아이 그때 책을 사기만 하는 건가?